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투자! 우! 우!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효입니다. 네, 저희가 뭐라고 그러셨죠?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 무한도전.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 무한도전 이게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카피가 별로 안 좋은 안 것 같아요.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바꿀까요? 어색합니다. 네. 네. 네, 이게 제가 바꾸든지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싫어요 100개. 농담입니다. 예. 이번 피드백 보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 초대 손님으로는 요즘 MCN 업계 회사들이 지금 가장 핫한. 예, 핫한 그 중에 이제 지금 그 중에 하나 트레저 헌터. 네. 예, 예, 트레저 헌터의 우리 송재룡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레전터의 송재용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올해 1월 7일 날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1인 영상 제작자들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들, 뭐 아프리카에서는 BJ라고 하고,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 쓰고 있는데 저희는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뉴미디어 회사 만들어 보자 해서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뭐 이렇게 많이 주목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비디오 만드는 회사이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또 새로운 뭐 커머스라든가 광고 모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간단히 소개드리면 CJNM에서 이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올해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예. 네. 어색하게. 어색하진 않고요. 저기 방송 에서 오래 밥을 먹으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카메라만 너무 주시한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봐주면서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우리 네. 송 사장님은 제가 찾던 분입니다. 네. 아니 송씨 창업자가 많지 않아요. 예. 예. 가능하면 드물었던 것 송씨들이 같아요. 좀 많은 창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주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트레저 헌터 이름이 트레저 헌터예요. 예, 우리 보통 벤처 기업에서는 좀 찾기 힘든 이름인데 그렇죠. 좀 이름의 유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사실 저작권은 제 다른 친구한테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뉴욕 출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갔다가 이제 이런 1인 제작자들과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면 재밌겠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유튜브 MCN이라고 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한다면 또는 시에서 이 일을 더 키운다면 브랜드를 뭘로 할까 하다가 보물찾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름은 보물찾기로 이렇게 쳤는데 좀 촌스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영어로 그래서 그냥 트레전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쫄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MCN에 대해서 의미는 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MCN의 유래와 그 MCN의 어떤 본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 MCN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렇게 뭐의 약자죠 좀 먼저? 이렇게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네네. 그러니까 복수 채널을 갖다 네트워크로 묶어서 사업하는 사업자들 가르치고 네. 현재로서는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 페이지 가 보시면 MCN 사업자가 보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일반 이런 채널들을 뭐 지원하거나 프로모션하거나 도와주는 채널 사업자를 MCN 사업자라고 하고요. 네네. 국내에서는 최근에 쓰이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뉴미디어 회사를 통칭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디지털 비디오 만드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광의 의미에서는 그렇고 작은 의미에서는 유튜브 베이스에 이제 채널 사업하는 분들을 이제 MCN 사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는 이제 채널 사업이라고 하면 방송사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KBS, MBC, SBS. 그다음에 종편들이 있고 또 케이블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점이 있는 거는 이제 그들은 이제 MPP라고 하죠. 그래서 멀티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CJNM에도 제가 있을 때는 18개 채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MCN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고 TVN과 엠넷은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근데 저희는 이제 네. 그 채널들이 하나의 CMS라는 툴로 묶여 있고 하나의 그 관리 조직에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데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그냥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유사하죠 사실. 엠넷, TVN이나 양띵, 대소환이나 뭐가 다르니 이렇게 얘기하면
유사하게 또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CMS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1인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양띵, 뭐 악어, 네. 김희부 그 이 친구들을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CMS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떻게 CMS를 하는 건지. CMS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컨텐츠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네. 구글에다 어떻게 광고 수익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네. 전반적으로. 그 유튜브에서 이제 MCN 사업자 일정한 자격 요청을 갖추면 본사에서 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프로브를 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양띵님이 혼자 채널 관리하다가 이제 법인 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양띵님이 만약에 $1,000를 벌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이제 법인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그래서 양띵한테 수익 시효하는 네네네. 구조가 MCN 사업자 승인을 받아야지 채널을 다 엮어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얘기죠.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코리아에 아무도 모르겠는 양띵한테 돈을 주다가 갑자기 트레전트가 돈을 대신 받을래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MCN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MCN은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는 뭐 한 지금 60개 정도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은 사이에 어떤 프로모션이라든가 저작권 관리라든가 네. 기본적인 방송사에서 하는 기능들, 편성 기능들 이런 것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기존의 그 방송사에서 또는 제작사에서 다루던 이제 컨텐츠들에 비해서 요즘에 나오는 MCN 사업자들이 주로 이제 모바일을 타겟팅하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쇼트 비디오라고 뭐 일부에서는 또 쇼트 비디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트레저 헌터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인가? 이제 창업할 때는 이제 전 0세부터 99세까지 모든 타겟으로, 또 쇼클립이 유행이긴 한데 사실은 유튜브에서 꼭 쇼클립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드는데 이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기존과 차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설명을 드릴 때는 저희는 키즈 타겟, 좀 영 타겟에 있는 네. 친구들에 맞는 컨텐츠, 또 기존의 컨텐츠보다는 좀 쇼클립, 뭐 72초 TV처럼 특화된 채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딱 맞던데요. 아, 그런가요? 저한테 딱 맞던데요. 아니 72 대체 이 TV도 대표님께 안 맞는 채널이 뭐 있어요? 예. 아니, 김희부도 모든 방송이 너무 다 맞는 것 좋고요. 같은데 제가 보기에. 네. 김희우님 채널도 뭐 30분짜리 컨텐츠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 타겟은 김희부님이 뭐 팬이시라고 우리 아예 저는 저기 그 김희부를 좋아해가지고 풍선 좀 몇 개 날렸 별풍선도 별풍선을 몇 개 많이 날렸죠.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항상 되게 근황도 여쭤보시고 예. 사슴이도 좋아하고. 사시미님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날려봤습니다. 브리디아도 좋아하고. 예. 버블디아. 아, 버블디아. 네. 예, 사실 저는 좀 익숙치는 않아가지고요. 우리 이유 대표님이 말하는 거에 한 반 정도는 전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우리 최근에 이제 그런 MCN 업체들이 특히 트레저 헌터가 이제 가장 앞서가면서 여러 그 채널들은 사실 뭐 인수라고 하면 인수고 아니면 제휴를 맺으셨다고 해야 그런 게 되게 될까요? 활발하잖아요. 예, 가장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비전은 뭔가요? 우리 트레저 헌터가 생각하시는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MCN 사업자가 한 2개 정도만 살아남고 이제 이렇게 수익을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레페리 같이 하는 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는 호리진탈한 서비스, 그러니까 게임, 뷰티, 뭐 엔터 이렇게 장르별로 되어 있는 MCN들은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내에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인수합병을 좀 제안한 게 그래서 있고. 레페리가 지금 자회사 격으로 네네네, 있는 거죠. 네. 예. 저희 이제 계열사로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뭐 저희가 델리모션이나 중국 회사들 이렇게 계약하는 것들은 반대로 이제 역으로 저희 채널들이 데모그래픽이 이제 늘어나려면 그런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또 뭐 델리모션,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 제휴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아주 심플합니다. 크리에이터 한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더 많이 뿌려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작업, 이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예, 그거 네. 나가시기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익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대체 MCN의 그 그렇죠. 사업자의 수입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유튜브 사업자 중에서도 이제 수익 모델이 뭐 한 12가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케이스는 한 1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주 현재로서 이제 트레전터만 얘기 드리면 주로 이제 유튜브 플랫폼 광고 수익,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광고 수익, 또 그런 플랫폼 광고 수익들이 있는 거고, 또 네이티브 애드나 요즘에 뭐 스토리텔링형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애초에부터 이제 그 컨텐츠 자체를 광고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공유가 많이 될 법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네네. 그런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켈로그 같은 데서도 이제 저희 양띵님한테 켈로그에서 어떤 신규
그 광고를 하고 싶은데 네. 네가 기획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양띵님이나 저희 크루들이 이제 기획을 하죠. 켈로그의 상품을 분석하고 이 그 켈로그라는 상품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그거는 광고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콘텐츠라고 보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요런 것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익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크리마켓은 일부긴 한데 이제 커머스 수익들, 그러니까 화장품 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들인데 중국에서는 좀 활성화돼 있고요. 화장품을 팝니다. 크리에이터들이 화장품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 메이크업 하는 것도 알려주면서. 예, 거기다 추천해 주는 거죠. 뭐 아모레퍼시백에 이런 화장품을 써라 추천하면서 그 뭘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저희 크리에이터 중에서 공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반 내는 친구들도 있고 책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수익은 좀 수익원 자체는 다양하고요. 주수익은 아직 광고나 콘텐츠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광고 상품 그게 네. 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MCN 그 한국 그 유튜브에서 공식 승인 받은 MCN 사업자가 한국에 몇 개 있고 어디가요? 근데 그걸 이제 구글에서 밝히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아 예. 말씀드리는 아니, 몇 개라는 5개 것도- 정도 있습니다. 아 5개 네.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5개가 아닌 회사들에 소속된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 그 친구들 수입을 떼어와서 나눠주고 채널을 엮어서 뭔가 프로모션 엮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의 세법상은 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MCN이라고 해서 투자 많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MCN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개념하는 정의는 그러한데 채널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관리 툴이 없으면 결국은 회사에서 매출을 잡을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한 하겠다는 가지만 거지.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 사실 뭐 김희부나 뭐 양띵이나 아프리카 TV에서 돈 잘 벌고 있었잖아요. 굳이 NCN 사업자 밑으로 이렇게 모여들어서 뭔가 얻는 뭐 이익이나 베네핏이 있나요? 왜 이렇게 MCN 사업자로 몰리려고 하는 거죠? 그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유튜브로 넘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고 VOD 서비스가 유튜버 차이점이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기존에 MCN 사업자가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혼자서 개인 방송하고 시청자들로부터 뭐 도네이션 별풍선을 받거나 광고 수익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유튜브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CMS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조회수가 100만 나왔는데 수익이 빵인 친구들이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저희 크리에이터들이 대구 출신들이 많아요. 아, 네. 농담이고 예. 그런 툴 같은 데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그냥 캠을 켜놓고 방송을 하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네. 화질의 문제도 있고 뭐 스킬의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아요. 그 CMS 관리 툴을 이해하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채널이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남의 음악을 갖다가 배경음악으로 쓰면 스트라이크를 먹게 되는데 세 번 먹으면 채널이 없어져요. 아. 구독자가 100만 있든 1000만 있든. 또 조회수가 100만 났는데 보통 이론적으로 이제 1원 정도 나오거든요. 수익이 100만 조회 나오면 100만 원 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친구들은 100만 조회가 났는데 대표님 왜 수익이 빵일까요? 야 그건 너 YG 콘텐츠를 썼으니까 너는 수익이 YG한테 잡히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모션 뭐 툴들,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 혼자 할 수 있죠. 아주 이론적으로는 양팀님이 지니어스하게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굳이 혼자 하지 않고 나눠서 함으로써 얻는 이익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매니지먼트 요소도 많습니다. 뭐 스타들이 크다 보면 매니저도 필요하고 또 자기 뭐 그 마케터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예인들도 이제 성장하면서 겪는 과정처럼 저희 크리에이터들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화되고 있잖아요. 스타화되고 네.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필요한 게 많죠. 혼자서 뭐 기자 대응하랴, 광고 대응하랴, 컨텐츠 만들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띵님만 해도 뭐 10명 이상의 크루들이 같이 있고 오, 저희 거의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네요. 거의 네네네. 악어님 같은 기획사 경우는 같은. 악어님 같은 경우도 컨텐츠를 200명이 만들어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오, 그 악어님이 관리하는 친구들만 200명이 넘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회사가 좀 더 아버님이 도와주는 크로커다일이 아닙니다, 성격.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자, 우리 송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되게 네. 굉장히 걸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MCN 중에 한 앞으로 향후 보면 2개만 빼놓고는 나머지 회사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크기의 MCN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이유들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2개에서만 왜 살아남을 그게 건가? 좀 극단적인 네.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비즈니스 의미가 있으려면은 뭐 예를 들면 매출액 단위로 보면 한 1000억이 넘어야 되고 네. 일정한 수준의 그 상장 모델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이제 네, 2개 네, 정도만 네. 살아남을 거고 네.
나머지 회사들은 프로덕션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무수한 프로덕션이 있는 것처럼 소규모 프로덕션 식으로. 드라마 제작사가 뭐 수도 없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생존은 뭐 할 수 있는데 네. 유의미하게 고용을 더 창출하고 상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밸류에이션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한 2개 정도가 살아남지 않을까가 이제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건 사실 특별한 막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자 우리나라가 이제 저희 이 MCN에 이렇게 투자가 활발한 거는 그 투자자들이 어떤 기대가 있냐면 MCN 사업자들이 한국에서의 콘텐츠가 이런 만들어진 특히 이제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콘텐츠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잘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뭐 1,000억이나 뭐 몇백억이지만 앞으로 뭐 유니콘 뭐 1조까지나 또는 몇천억의 그런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보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 트레저 헌터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CJ 이넴에 있을 때도 대표님과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TVN 사업은 로컬 비즈니스인데 저희 MCN 사업은 애초에 글로벌 비즈니스고 트래픽 자체가 제가 시작할 때부터 CJ에서 8대2 정도로 해외에서 트래픽이 나왔고 그래서 이건 그 지오그래픽이 따로 없다. 다만 이제 양띵님처럼 국내에 조금 더 특화된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처럼 해외에서 이제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친구가 있을 뿐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미 저희는 그 해외 특히 중국 사이드에서 이제 저희 친구들도 인기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뭐 대표님이 이제 김희문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 친구가 중국에서 인기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중국 가보면 뷰티라든가 뭐 K-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예를 들면 LOL 같은 게임 하는 친구들은 중국에서 동접이 60만씩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연봉이 20억씩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롤을 안 하시고 게임을 네. 모르시는 분들은 뭐 개인 방송하는 애가 어떻게 20억을 벌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 자체가 동접이 60만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TV에서 아무리 막 생쇼를 해도 10만 그러니까 넘게 한국말로 했는데 하는데도 중국에서 그렇게 나오는 네네. 거예요? 한국말로 하고 옆에서 이제 가끔씩 동시통역이 붙기도 하고 네. 그냥 생으로 한국말로 하기도 하는데 동시통역이 뭐 100만씩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캐파가 다른 거죠. 사장님 저 혹시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저도 좀 한번 해보게요. 이거 뭐 아닙니다. 아니 썰렁했습니다. 송 대표님 썰렁해지고 있어요. 대표님은 썰렁개그로 한국의 썰렁개그를 창시한. 근데 그 회사 설립이 올해 1월 7일이잖아요. 그 뭐 설립 과정이나 뭐 CJ도 사실은 CJ에서도 그 MCN 사업을 했잖아요. 그걸 기획하시고 팀장 하시고 있으면서 또 CJ 자체로 지금 다이아 TV도 있고 그런데 대도서관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나와서 창업하게 된 계기나 뭐 어떻게 초기에 설립했던 그런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려움이 없었는지. 좀 그건 좀 긴 이야기이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제가 2013년도 3월달에 신성장 TF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만든 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회사에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팀장을 하면서 이제 3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팀이 3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통과된 게 MCN 사업이죠.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3년 7월달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양띵님이 처음에 1호 계약한 분이 대도서관님이고 이제 2호가 양띵님 뭐 그다음에 계속 계약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모순에 처했습니다. 이게 이 비즈니스가 CJNN 같은 채널에서 하기에는 크기는 굉장히 키우기 쉬운데 어느 시점 되면 그러니까 그 어떤 모순점이 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가야 되고 특정 플랫폼이나 미디어에 종속되면 되는 순간에 굉장히 변질될 거라고 생각들고 그렇죠. 예. 광고도 TVN 광고 상품에 끼워 팔면 안 되고 별도로 팔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사의 방향성과 다르기 때문에 CNM이 잘못된 게 아니라 CNM은 CNM의 본령이 있는 거고 MCN사는 본령이 있는 거라서 마침 CNM에서 인수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독립경영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방송 부분에 있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정하는 바와 좀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뭐 비관한 예를 들면 저는 양띵님 광고 상품을 별도로 팔자.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는 이제 TVN의 광고 상품에 이제 온라인 상품으로 팔자. 근데 그렇게 가면 양띵님 죽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민감한 얘기예요. 사실 처음 드린 얘기도 한데 이렇게 가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부가 사업이다. 수익 조금 더 내기 위한 그런 것들에 갈등이 많았고 하필이면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갈등을 하다가 종기가 왔죠. 이제 뭐 그래서 그럼 나가 창업을 해볼까? 귀인을 만나셨다고. 네, 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귀인이 누구? 대표님이 귀인이 있습니다. 아이 말고 전 투자도 안 했잖아요. 사장님이 또 예. 갑자기 썰렁개그로 지금 바뀌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투자자들이 우리 트레저 헌터를 얘기하면서 네.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그 채널의 소유권이 그 예를 들면 앙띵 양띵 죄송합니다. 양띵인지 양띵인지 아직도 앙팅 좋은데.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양띵. 예. 네, 양띵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회사에서는 이제 그 이 채널의 소유권이 언제라도 이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러니까 전속 계약이 안 맞거나 그러면 떠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 이래서 회사에 좀 그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송사님의 좀 해명을 해명이 두 가지인데요. 본령으로 네. 보면 원래 컨텐츠 오너들이 양띵님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J 같은 데는 CJ는 좀 제 모회사니까 그 MBC 같은 데는 예. PD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 잘 되면 물론 모든 PD들은 제가 아는 모든 PD들은 자식 같은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본질적으로는 저는 크리에이터한테 콘텐츠 만든 사람한테 소유권 있는 게 맞다고 생각드는 게 하나 있고 사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SM하고 똑같은 이슈인 것 같아요. SM이 초기에 상장 거부당할 때 야 너 동방신기 나가면 HOT 나가면 끝 아니야? 이걸로 수익 낼 수 있어?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 상장을 했고 지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초창기 모델은 양띵님이나 뭐 아거님이나 김용님 컨텐츠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유통권만 갔습니다. 실제로 전속 계약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 점점 자체 콘텐츠를 만들고 콜라보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것들은 회사 소유로 가져가고 있고 소유권을 수익률도 아예, 예. 변화시키죠. 뭐 예를 들면 7대3이었다면 지금 5대5로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네. 하면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더 기여하는 부분, 회사에서 콜라보로 만든 콘텐츠는 예를 들면 양띵님과 아거님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공동 소유로 할 거냐? 그게 아니고 회사 소유로 하고 이분들에게 유통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채널에서 광고 수익 나는 건 똑같이 가져가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다소 투자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롱테일로 쌓이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 정도는 답이 됐었는데 모르겠지만 반 정도의 답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소유권을 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약간 개똥 철학이면 철학이고 또 반대로 보면 회사의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또 제작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콘텐츠는 회사 소유로 하고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 투자하신 그 저희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은 다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율이 아직 높진 않지만 계속 이제 자체 콘텐츠 소유권을 가진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회사 채널들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 회사 설립 이후에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을 네네. 저기 한 7, 8개월 내에 거의 다 펀드레이징을 하셨잖아요. 가장 큰 비결이 어떤 카테고리, 그러니까 영역을 잘 선택하고 거기에 핵심 인력을 잘 갖고 간 거가 제일 먹혔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보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투자하신 분들한테 네.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제가 물어보도록 하는데 예.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어느 포인트가 잘 먹혀서 이렇게 거액을 빠른 시기에 조달할 수 있었는지. 일단 뭐 저희 벤처 캐피탈 분들에게는 예. 그 목표한 실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이라면 트래픽 위주. 예, 트래픽도 있고 매출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목표한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다 네. 보니까 또 이렇게 운 좋게 그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네네. 투자를 잘 받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작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지금 보여드린 거에 비해서는 네. 뭐 이게 시장 자체를 크게 보기 때문에 아직은 네네. 초창기다. 네네. 네. 그 미디어 비즈니스에서 100억은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네. 영화 한 편 만드는데 100억이 드는데 그 저도 옛날에 영화 제작 이런 거 관여할 때는 한 50억 있어도 한 편 만들기 힘들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온라인이니까 100억이면 큰 돈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사이즈의 투자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 회사가 투자를 잘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투자금이 과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주로 많이 설명드렸던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수익을 아래서 한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뭐 그 만약에 DCF로 돌리거나 뭐 에비타 추정하면은 이게 우리 회사가 한 400억, 500억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붙고 채널 이렇게 붙고 제가 8월달에 이렇게 계약을 할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검증을 일부 받으면 이제 그래서 저희 회사는 2배에서 1,000억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게 1,000억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네. 1,000억 프리덴셜을 하면 그분들이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어긴 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계속 약속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사장님, 예, 저는 알겠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좀 네. 약간 감동이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네. 일관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했기 네.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모회사에서도 그래서 회사를 떠나셔서 창업을 하셨고 네. 창업을 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크리에이터에게
소유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철학을 유지하고 계신데 네. 이게 시장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하여튼 좀 뭐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철학은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죠. 싶고요. 저희 쫄투가 시즌 4까지 거의 200편 가까이 제작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쫄투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썰렁하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쉬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항상 정말 멋진 장소와 예, 멋진 멋진 장소와 후원을 해주시는 예,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예. 정남희 팀장님, 이희윤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아, 감사드립니다. 또 박영은 팀장님 박영훈 팀 어디 지금, 가셨나요? 아니, 계십니다. 예, 뒤에.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시즌 3까지는 저 안에 방에서 했잖아요. 시즌 4는 이 넓은 홀에서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아니 같아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오늘 완전히 트레저 헌터 우리 송 사장님 덕이에요. 네. 송 사장님 보러 오신 분들이 지금 구름같이 그렇죠. 예, 뭐 예. 그냥 거의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운 그런 지금 관중들이 와 있습니다. 예, 예. 섭외를 잘한 제 덕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우리 이 대표님은 어디서나 깔때기를 항상 들이대는. 예. 하여튼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쫄지마 창업스쿨도 이번에 지금 3주차까지 마쳤는데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원 생중계로 서울하고 울산에서 근데 울산에서 예. 저 보시는 분이 계시대요. 예, 사진 찍어놨습니다. 예, 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뭐 꽤 많은 뭐 몇 명이나 혹시. 네, 비밀이고요. 울산에서 보고 계시고 점점 네. 이게 첫 해니까 아직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날 걸로 보고 저희 그 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대학교에 오픈돼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면 예, 저희가 창업스쿨의 주옥 같은 강의를 다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네. 예. 특히 그 곧 있으면 연세대에서도 예, 내년부터는 연세대에서 학점 인정 수업으로 저희 저 창업스쿨이 그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나달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뭐 질문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첫 번째 질문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저 GS 벤처 투자팀의 제 허광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김희부가 온다고 얘기를 듣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그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아니 제가-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유머가 있으세요. 아, 예. 유머가 예, 있어요. 제가 예. 그 김희부한테 그 입장할 때마다 그 입장료 별풍선 5개씩 던지는 사람인데요. 예. 그 질문은 그 김희부님이 이제 방송하다가 트레저 헌터의 72초 그거 잠깐 TV. 보자고 해서 예 거기에 그 완전히 빠져가지고 시즌 2까지 다 광고까지 다 아, 봤거든요. 근데 72조 TV. 예. 예, 시즌 3는 어떻게 나올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쯤 나올지. 그 다음에 그 72초 컨셉으로 그 아저씨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말고 또 다른 아, 그 배우가 또 예정이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72조 TV 한번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72초 TV는 이제 모바일에 조금 더 특화된 컨텐츠 만들어 보고자 이제 72초 TV라는 회사가 있고요. 저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창업을 해서 이제 공연하시던 쪽에서 좀 유명하시던 분인데 성지환 대표님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렇게 PD들 몇 분이 모여서 만들었고 이제 72초 안에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 이렇게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즌 1은 혼자 사는 남자 이야기를 했고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약간 연예인 달달한 얘기를 좀 했고 네. 3는 뭐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뉴스 콘텐츠하고 약간 좀 조금 더 색다른 형태 콘텐츠에서 두 가지 포맷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아마 후편집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와 관계는 저희는 이제 유통하는 쪽이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퍼블리싱 예, 쪽이고. 유튜브 MCN 계약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 관리해드리고 있고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있고 시즌 2는 조금 더 이제 그 그런 쪽이었다면 시즌 3는 뉴스라든가 좀 다양한 포맷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양띵님 같은 크리에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형. 회사 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음. 소규모로 뭐 다양한 시도들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과 제가 계약을 해서 저희는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투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아니, 번째 질문. 예, 두 번째 질문 듣기 전에 네. 저는 그 저희 MCN 사업이 이렇게 뜨면서 그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에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아요. 적기죠. 창업을 네. 하거나 그래서 채널을 만들어서 네. 지금 밸류가 뭐 쫙 올라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 놓치지 마시고
혹시 기획이 되시면 트레저 헌터에도 저희도 쫄뚜 TV 만들까요? 범위 내에서. 아, 예. 예. 빨리 질문을 받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 쫄뚜는 비영리입니다. 네. 앞에 분하고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왔고요. 저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사업을 하시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넘버원 동영상 플랫폼에 컨텐츠나 채널을 태우는 이런 부분들이 뭐 넘버2 플랫폼에 넘버3 플랫폼이 이렇게 계속 컨텐츠랑 채널을 태우는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2사업자와도 제휴 계약을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 계획이 있으신지. 기본적인 거는 이제 델모션하고 계약한 것처럼 채널을 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이 약간 지역적인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영상 사이트인데 델모션은 유럽 쪽이 강점이 있고 유튜브는 북미 쪽에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계약을 하게 됐고 또 그런 형태로 남미라든가 호주 이런 플랫폼 회사들하고 지금 계속 계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 서울에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달나라까지 컨텐츠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채널 확장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트래픽을 이제 해외에서 많이 끌어들여야죠. 그러니까 결국 국내 아무리 많이 나도 5천만 이상 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 뭐 인도 이런 데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를 그 현지에서 발굴하거나 반대로 이제 자막 번역이라든가 뭐 동시 통역 같은 작업을 통해서 해외 시청자들이 저희 트레저 헌터에서 만든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게 트래픽 베이스에서 좀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지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보니까 제가 좀 승부를 봤을 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이제 동남아시아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대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온디맨드 코리아 추가 질문 들어왔는데 예, 온디맨드 코리아는 그 MIT 교수님이 지은 그 창업책에 그 사례로 사례로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뭐 잘 알려진 회사죠. 예. 네. 다음 질문. 네. 예.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쫄투를 시즌을 보러 왔는데 네. 여기 송재룡 팀장님이 여기 와서 발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깜짝 놀란 게 저를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얼굴도 많이 변하셨어요. 사적인 질문은 사드립니다. 깜짝 놀라셨다는 게 본인을 알아보지 못해서 예. 약간은 깔때기성 질문이긴 네. 한데요. 예. 예. 질문 빨리 아시죠?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다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자세히 한번 보시죠. 혹시 기억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기 그 음원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 그 세계적인 DJ 아민 반비렌 그 EDM 쪽 클럽 음악 유통을 하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뮤직 네네. 플랫폼이라는 회사고 저 CJ MCN에 계셨을 때 저랑 같이 그 회의도 같이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빨리 해주세요. 예, 예. 시간 계산. 그래서 네. MCN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지금 누리꿈 스퀘어의 연구개발 타워에 네. 6개월 만에 저희가 입주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셔서 트레저 헌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질문은 언제 나오나요? 네. 질문은 언제 나?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한 거는 저희가 그 음원 유통 서비스를 국내에 25,000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 계약을 그 지금 트레저 헌터나 이런 MCN이 그 CJ 쪽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개 업체만 살아남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CJ 그 E&M의 MCN 사업부와 그 트레저 헌터와의 어떤 관계는 어떤 그 관계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 서비스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그 유튜브가 못 들어가니까 요크라고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국의 13억 5천만 명에 되는 그 인구에 대비해서 그 요크 서비스에 대한 그 전망이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뭐 제가 조금 더 질문을 좀 요약해서 드리면 CJ E&M의 그 MCN 사업과 사업을 이기실 수 있는 건가요? 뭐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게 좀 포지션이 다른 것 같고요. 또 저 좀 불편한 그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든 팀이고 친정 팀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고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협업 구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뭐 경쟁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J은행과 트레전트가 살아남을지 다른 회사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잘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것 같고 시장 사이즈에서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 비즈니스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은 한 두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제 처음에 말씀이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 자, 중국 예, 중국 요쿠. 그 유튜브가 안 되는 요쿠 예. 있는 중국은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은 뭐 요코만 있는 게 아니라 요코투도 이제 합해가지고 요코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네. 있는데 요코를 제가 개인적으로 뭐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뭐 저희하고는 좀 다른 형태, 그러니까 유튜브하고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트래픽은 계속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요쿠는 아무래도 그 판권이 있는 드라마나 네. 영화나 이쪽에 있는 컨텐츠들이 강한 것으로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쇼트 비디오, 디지털 비디오는 아마 다른 쪽이 더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예, 네 번째 질문을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뛰어나오고 계십니다. 네. 예, 여성분입니다. 예. 아주 미인이 나오셨습니다. 네,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그 세상에 물론 크리에이터들은 많지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영입을 하다 보시면은 그 풀은 적어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경쟁사가 생긴다면 또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혹시 나중에 추후에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크리에이터 지금 양성. 아직 그 부족하긴 한데 저희가 키브 아카데미라든가 아카데미 사업을 지금 계속 좀 초기 단계 준비하고 있고요. 당연하게 육성 발굴해야죠. 왜냐하면 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이제 뭐 거의 모든 분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자격이 있고 자기만들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고갈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드는데 이제 크리에이터가 또 길러지고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카데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뭐 저희 레펠이라고 하는 같이 하는 분들은 뷰티 크리에이터를 다 키워내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구독자 영이고 카메라도 못 만지는 분들을 이제 크리에이터로 계속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이제 트레전트도 키브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글과 함께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아카데미요? 키브 아카데미요. 키브가 뭐죠? 키버. 키버. 아, 키즈하고 유튜버. 키드 유튜버. 키드 유튜버, 키버. 예. 예. 키버 아카데미 그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예. 이번에 그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정식 프로그램 만들 건데 올해는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팬들 대상으로 유튜브 하는 친구들 와서 자기 소개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세미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단계에서는 네.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신청하시면 이제 저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모시고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이라든가 아, 컨텐츠 글로벌 참여를 세미나 위주로 네. 지금은. 가르치죠. 그래서 저희 크리에이터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 마지막 질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미 나오긴 했는데요. 그 MCN 분야 중에 저는 게임 방송 쪽이 가장 유망할 것 같고 실제로 전 세계 게임 중에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워낙 잘 되고 중국은 특히 열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매출이 뭐 수십억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에서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구글이라는 회사가 뭐 트위치를 뭐 1조에 인수했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은 보면 실제 게임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저작 툴이라든지 플랫폼 형태가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보고도 있는 것 같아서 게임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어떤 좋은 방송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어떤 플랫폼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해서 방송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게임 방송 쪽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게임 쪽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롤이라든가 뭐 피파 온라인이라든가 뭐 서든 어택 하는 친구들이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팬들이 많다 보니까 동접이 나오고 그 동접이 트래픽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광고가 붙게 되고 또 스폰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마다 아프리카 TV는 뭐 도네이션 별풍선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회사는 광고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회사는 MG 프로그램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네. 수는 없는데 어떤 중국 시장에서는 그 정도 탑들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그 돈을 받고 이제 MG 직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페이를 회사에서.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떤 회사는 광고로 그걸 충당을 하고 어떤 회사는 팬들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중개해 줬으니 나한테 생각보다 큰 돈을 뭐 1억씩 투자 1억씩 별풍선 쏘는 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네. 도네이션 프로그램 다르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릴 수 죄송합니다. 없고 개인이 1억짜리 별풍선을 던진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뭐 10억씩 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쏘는 사람들. 대국의
대국의 그 기운이 대륙의 느껴지는, 기질인가? 예. 대륙의 기질인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겠죠. 근데 예. 하여튼 국내에서는 뭐 국내 최고 사례가 얼마였죠? 아프리카에서? 국내는 5, 6천만 원 정도로 5, 들었는데 6천만 원. 네. 예.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조작이다. 아, 그게 정상입니다. 요즘. 예. 자기를 기쁘게 해줬으니까 5천만 원. 그러니까요. 예. 아,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은 한 10배 정도 규모가 큰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모델도 있고 광고 모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생각해보세요. 동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60만 명이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 모델들이 있고 플랫폼 얘기로 다시 드리면은 플랫폼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있고 이제 또 다음 TV 팟도 있고 이제 많은 모델들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트레전트나 MCN은 플랫폼 모델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부자가 되고 그 부자 되는 게 제 수익 모델이고 부자 됐을 때 나눠 가지자는 게 제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할 생각도 없고 이제 플랫폼하고는 다른데 네. 길게 보면 이제 해외 사이드나 중국 쪽으로 갔을 때는 일부 뭐 모바일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플랫폼화하지 않으면 조금 어렵겠다라 생각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긴 이야기라서 따로 본부장님 찾아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이 MCN이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상거래 그 앞부분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컨텐츠와 상거래가 되는 게 이 한 개 이제 그 유연하게요. 왜냐하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TV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향을 받고 물건을 사는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컨텐츠에서 바로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그 신서유기에서도 제가 네. 그 우리 이유 대표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서유기. 가서 봤어요. 예.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죠. 네. 노골적으로 PPL하고. 노골적으로 광고가 나오는데 네. 너무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희 집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돼? 광고 프로그램에서 아 이거 인터넷이야 이거. 그래서 괜찮아.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있으니까 굉장히 익숙해지고 저도 바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상거래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결돼서 뷰티나 뭐 웬만한 PPL 쪽으로. 네, 이런 쪽 그런 그 프로덕트들은 상당히 뭐 바로 영향을 받겠다. 그다음 저 패션 김희부가 추천해 주면 바로 삽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좀 네. 상거래 마케팅에 또는 그 광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이티브 애드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광고 자체가 컨텐츠인. 네이티브 애드는 이제 광고를 그렇게 재밌는 방식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광고주들이 네. 광고스럽지 않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비디오 커머스라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금방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콘텐츠 업에 몸만 담았을 한 10년 전 이상 전부터 뭐 비디오 커머스 할 수 있다. 1인 홈쇼핑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구현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지금 네. 이자는 이제 예. 아주 쉽게 마음만 먹으면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내가 내 팬들한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챗 같은 걸로 굉장히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쉬워진 거죠. 중간 그 어떤 허들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이 뭐 법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안 됐다면 네. 그래서 말씀하신 비디오 커머스 영역은 굉장히 활발화될 것 같고 그리고 비디오 커머스 잘 되려면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 팬을 많이 확보한 팬 코나미를 만들어 그러니까 팬 그 코노미라고 하는데 그 팬 그 경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 선봉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게 콘텐츠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쏟아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광고 수익을 받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저희 회사가 좀 더 가치를 좀 인정받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마지막 질문이 지금 그 미디어나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MCN도 부각되고 그러는데 뭐 어느 뭐 투자자나 어느 저기 그 미래를 뭐 예측을 하고 미래 학자들이 뭐 방송사들은 뭐 10년 내로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한번 좀 송 대표님의 느낌을 한번 얘기를. 저요? 아니 송재룡 대표님의 느낌을 예. 뭐 구글에서 나온 자료 보면 네. 20년이 되면은 25%만 살아남는다. 현재 올드 미디어들은 뭐 올드 미디어가 25%만 살아남는다. 네. 네. 그러니까 25%로 트래픽이 축소되는 거죠. 예. 1980년대는 100%였다면 이제 불과 그러니까 한 4, 50년 만에 이제 4분의 1로 축소된다. 이런 통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브로드캐스트 하던 방식, 매스 투 매스 방식은 상당히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이고 네. 이제 반대는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거나 또 내가 만든 콘텐츠를 공유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형태의 콘텐츠 또는 서비스들은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1인 미디어 또는 MCN 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더욱더 이제 주류로 자리 잡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아직 마이너죠.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마이너인데 네. 커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저도 부시하지 말고 그냥 쫄투 방송 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향으로 중국향으로. 중국 쫄투로 해가지고. 아, 이거. 네, 좀 굶으실 것 같은데. 자, 자, 네, 뭐 우리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굳이 아, 오늘 네, 느낌을 한번. 예, 아니요 저는 오늘 그 또 배우 느낌은 네. 밖에서 봤던 트레저 헌터보다는 네. 안에서 이 사장님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이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철학이 분명하시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실 그렇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사님 말씀하셨지만 앞에 지금 MCN의 앞에 이런 컨텐츠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사장님은 뚜렷한 어떤 그 미래를 보고 계시고 그걸 위해 달려가고 계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하다. 타당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고요. 저 예전부터 이렇게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되게 좀 그 CJ에서부터 먼저 한국에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MCN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좀 본인이 좀 더 크리에이터 위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트레저 헌터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섭외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좋은 투자자들 거대 자금도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선점 효과는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창투사에 계신 분이 여기 부사장님으로 네, 바로 부사장으로 바로 가셨고 예, 예. SBI에 있었던 김영도 팀장이 예, 김영도 부사장으로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 초반에 가졌던 그 철학하고 비전을 유지하면서 간다면 상당히 우리나라 어떤 미디어 업계 하나의 어떤 이정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나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짧은 시간, 긴 시간 또 제가 사투리 또 해가지고 거북하신 분들이 계실 걸로 아는데 제가 뭐 자랑할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저희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에이터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일들이 많아요. 되게 재능 있는 친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소외받고 하는 것들을 봐서 그런 동기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 모델 자꾸 물어보시는데 크리에이터들이 부자 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누가 지금 10억 버는데 100억 벌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뭐 제가 7대 3으로 가져간다 치면 30억을 아니 지금은 3억 가져가는데 30억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조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잘 봐주시고 많은 선 후배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말들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좋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준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